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 오늘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있는 장면을 찍을 거예요. 시연은 왜 못하냐면 오늘 이제 NCS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NCS 평가를 대비하여 타르트 반죽을 오늘 어제 이제 반죽은 만들어 놨고 냉장 유지시켜 놨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성형 연습과 더불어서 이제 충전물을 만들어서 또 짜야 되죠, 구워야 되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2시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좀 시간상으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시연을 뺀 이유는 뭐냐면 마데라 컵케이크가 그리 어렵지 않은,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와 유사한 크림법을 되게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가장 비슷한 이 마데라라고 하는 그 마데라 컵케이크 컵이 이제 컵에 넣어서 이제 컵케이크지만은 반죽이 파운드 반죽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를 해봤기 때문에 마데라 컵케이크는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재료가 다르죠. 다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유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시험을 빼고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혹여나 저희 수업을 NCS 수업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또 제가 시연하는 것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우리 훈련생들이 이제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나라 생각하면서 나의 아바타가 화면 속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마데라 컵케이크 이름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는 반죽의 형태가 반죽형, 거품형, 식분형 중에 반죽형이 되겠고요. 파운드 반죽을 컵에 담아서 컵케이크라고 부르고요. 이 마데라는 이제 카리브 연안에 있는 이제 섬에 있는 마데라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제 그 적도의 이제 기후 영향에 의해서 포도가 재배가 잘 된대요. 그래서 그 포도와 그리고 포도로 만든 포도주, 건포도 이게 유명하다고 해서 지명입니다. 지명. 마데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난 포도주, 건포도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건포도는 칠레산도 큰 건포도 알이 큰 칠레산도 있지만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산을 쓰거든요. 캘리포니아산 별 이유는 없고요. 습관적으로 캘리포니아 건포도를 쓰고 있고요. 와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와인 아시죠? 진로 와인. 바꾸시고 싶으시면 뭐 각자 알아서 바꾸시고 저는 시험인지라 포도주라든지 건포도의 맛에 의해서 맛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버터의 맛에 의해서 버터의 이제 맛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고. 자, 만드는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뭐 영상 찍을 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은 이제 그 과정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크림법 반죽 온도는 24도 되겠고요. 먼저 이제 반죽을 만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오븐 켜셔야 되겠고요. 재료가 끝나고 나면 반죽 만드세요라고 하면 오븐 먼저 켜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해야 돼요. 건포도 전처리와 그리고 호두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호두는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넣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잠깐만 오븐에다가 예열된 오븐에다가 한 5분 미만으로 해서 빨리 넣었다 빼면 좋겠습니다. 넣었다 빼면 아셨죠? 넣었다 빼면 잘못하면 탈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건포도는 전처리하고 호두는 전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마데라 컵케이크 요구사항에 전처리가 없어서 그냥 건너왔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건포도 전처리, 호두 전처리라고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전처리를 했고요. 혹시나 태울까봐 긴장해서 태울까봐 뺐는데 자, 오늘은 좀 호두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아셨죠? 예열된 상태에서 딱 집어넣고 5분 정도 있다 빼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5분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 색을 좀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타더라고요. 양이 적어가지고 금세 타요. 사실 조금이잖아. 그래서 그냥 5분 있다 빼버리면 색이 안 나는데 그냥 그 정도에서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건포도는 몇 도에다 이제 전처리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캘리포니아 건포도만 써봐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반건포도
반건포도도 있고 완전 건포도. 건포도가 이제 반건포도인데 캘리포니아 건포도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20 저는 이제 27도에다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그거 해봤자 이게 그 딱딱한 게 물만 묻는 거야 표면에. 그래서 이제 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건포도 빵을 만들 때 끓는 물에다 데치거든요. 그래서 저만 데치는 줄 알았더니 또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프로들도 실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데치더라고요. 끓는 물에다. 끓는 물에다 데칠 정도로 이 건포도가 딱딱하고 기름이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쳐도 이게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형태가 이렇게 부셔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제 건포도 상태가 그렇다고 건포도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이 시험에 맞춰서 이론적으로는 27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건포도 전처리가 27도에 그 흐르는 물에다가 담갔다가 빼요. 바로 빼는 거예요. 담가서 바로 뺐다가 4시간 동안 방치.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건포도 중량의 27도 물 12%를 넣고 4시간 동안 방치. 이게 이론이야, 이론. 건포도 회사에서 제시한 이론. 그래서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론인데 그 이론대로 하면은 4시간이 걸리잖아. 4시간. 말이 안 되죠. 시험은 바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랑말랑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에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식겠죠. 반죽 만들어. 제일 먼저 하시면 되겠죠. 호두, 그 다음에 건포도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호두를 언제 볶냐 이거. 그 온도 딱 켜놓으면은 거의 끝날 때쯤에 그죠? 그러면 딱 꺼내가지고 온도가 뜨거울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여름에는 또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뜨거운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온도는 올라갈 거고 그 온도가 올라오면 그걸 식혀야 이런 또 식히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쉬웠던 거야. 그래서 이제 요구 사항에도 없고 하니까 건포도를 이제 호두는 호두 저기까지 있는데 호두는 그냥 건너뛰기도 많이 건너뛰는 걸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저는 뭐 시험에 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처리가 건포도 전처리 아시겠죠? 뭐 이게 그냥 저는 어떻게 하라라고는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라고? 건포도는 그냥 27도 물에다가 닦고 27도 물에다 호두는 볶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넣는다. 그리고 넣고 그 건포도를 물에다 이렇게 27도 정도 물에다 이렇게 씻었기 때문에 건포도 표면에 물기가 있다. 그 물기 때문에 이제 겉도니까 잘 섞이지 않으니까 대량의 강력분 10g 섞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했었죠. 원래 이제 건포도 전처리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 좀 더 맛있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만드는 과정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버터 부드럽게 하고요. 설탕, 소금 집어넣고 충분히 크리마 그냥 부드럽게 되면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뭐 냉장고에 있었던 버터를 꺼내주지는 않겠죠. 네. 만약에 냉장고에 있는 버터를 꺼내주면 아주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거 상기하면서 부드럽게 하시고 만약에 부드러워요. 딱 계량할 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버터, 설탕, 소금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버터, 설탕, 소금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분은 사전에 버터를 실온화시켜서 충분히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그 버터를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때 이 버터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제조 공정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크리마를 시키고 이때 이제 충분히 크리마도 믹서기마다 유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유격이라는 게 엔터런스인데 이 엔터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키친에이드 홈베이킹 믹서의 최고는 키친에이드거든요. 키친에이드 보면 이 엔트런스 조정하는 게 또 별도로 나와. 유튜브에 보면 그 정도로 엔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휘퍼와 보일 사이의 그 간격을 엔트런스 유격이라고 부르거든요. 유격이라고 부르는데 이 엔트런스를 어떻게 조절해요? 근데 그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시험 보러 갔더니 우리는 한 번에 탁 올리는데 볼을 그리 갔더니 이렇게 돌려가지고 볼을 올렸다가 하더라. 이게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것은 엔트런스를 조절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엔트런스를.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거는 뭐냐면 엔터런스가 조절이 안 돼. 엔터런스가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거기다 들거나 행주를 어떻게 해? 받치거나 그 다음에 레버 있잖아. 안전 레버를 이렇게 딱 걸치는 위에다가 볼을 올리거나 볼에 이렇게 고리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엔터런스를 조절했단 말이야. 이게 왜 엔터런스가 중요하냐면 엔터런스에 따라서 휘핑 상태가 틀려요. 틀려.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 이제 믹서기가 어떤 거냐가 이게 공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장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거란 말이에요. 설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알아서 자기가 이제 감독관님에게 항상 물어봐야 돼. 감독관님한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또 좀 많이 알아. 또 그런 거 알아. 그래서 엔터런스를 내 마음대로 막 조절하려고 그래. 근데 감독관님이 기겁을 할 수도 있어. 왜냐면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올리다가 다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고 자주 긁어줘야 돼.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또 거기에 믹서기에 따라서 또 안전 카바가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안전 카바 있는 곳은 긁어줄 때마다 매번 제꼈다가 긁어주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또 멘붕이 오는. 그렇죠?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안전 카바가 있으면 상당히 스크래핑하기가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엔트런스까지 안 맞아버리면 유격까지 안 맞으면 진짜 대박이지. 그래서 제주껏 뭐 이런 걱정만 주고 제가 해드릴 건 없어요. 제가 무슨 뭐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해라 뭐 이렇게 아주 책임감 없는 얘기만 해드리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궁금증은 풀리잖아. 그리고 보면은 아니 내가 학원에서 할 때는 되게 거품이 잘 올라왔는데 집에서 이제 양을 좀 줄여서 했는데 거품이 잘 안 올라와. 왜 그런가 하면 또 그런 믹서기의 힘뿐만 아니라 인터넌스 유격적인 부분도 있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거품이 거품이 들어가면 이제 크리밍이 되잖아요. 크리마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옆에 보면 크리마가 그냥 풍성해. 이런 것도 대부분 RPM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기종일 경우는 엔트런스의 문제입니다. 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크리마를 시키고 난 뒤에 이제 달걀을 집어넣는데 달걀은 이것도 그냥 믹서기가 아주 엔트런스가 좋으면 대충 이렇게 3번 넣으면 다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버터의 종류라든지 이제 크리밍의 휘핑 정도 그 다음에 유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크리밍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달걀을 넣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전란을 한꺼번에 달걀을 풀어서 넣는 게 아니라 달걀을 이제 딱 쟀잖아요. 노른자를 먼저 집어넣어요. 노른자를 초반에. 그리고 후반에 그다음에 흰자가 들어가요.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이제 그것을 권하냐면 이제 파운드 케이크 만들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죠. 왜냐하면 파운드 케이크 유화제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초코머핀이랑 이 마데라 컵케이크는 유화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른자를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흰자를 집어넣는 방법.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될 거냐면 달걀이 340g이거든요. 그러면은 6개 하면 조금 모자라. 그래서 흰자 준비되어 있는 거 좀 넣어서 총 몇 개를 만들어요? 총 340g을 만드는데 그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노른자 세알, 나머지 흰자. 이렇게 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이 크리마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뭐 4번에 나누어 넣어도 되긴 하지만은 또 너무 많이 돌리는 것도 좋지 않아. 여름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리밍을 너무 많이 하면 어제 이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드는데 너무 잘 나. 그젠가 다른 반에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비중이 엄청 잘 나오더라고. 비중이 엄청 잘 나온다는 얘기는 공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서 비중이 낮게 0.8에서 0.9 사이를 예상하고 만들었는데 0.78, 76 뭐 이렇게 나오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품을 구웠는데 막 많이 올라오고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이 계절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하다.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10몇 년 동안 하는데 쓰던 버터에서 버터 종류를 바꿨어요.
요즘 저희가 쓰고 있는 버터가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고, 되게 맛있고 크리밍이 잘 되더라고요. 이 버터의 산기에 따라서 크리밍이 좀 달라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놀란 반응을 보였고요. 뭐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닌데 또 오해할까봐 한마디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밍이 끝나면은 전처리한 건포도 호두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g의 계란 강정 뿌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섞고 그러면 이제 약간 불리기가 있어요. 약간 불리기가 있어요. 비지 같은 형태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베이킹 파우더 체질에 넣고 가볍게 섞고 그 다음에 한 가볍게 섞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볍게 이렇게 섞고 어느 정도에서 멈추냐면 밀가루가 한 60에서 70% 정도 수화가 되고 밀가루가 한 30-40% 정도 이렇게 밀가루 상태가 있을 때 적포도주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적포도주를 섞으면서 밀가루가 안 보이고 적포도주가 고르게 섞여 있으면은 그걸로 끝내십시오. 그럼 매끄럽지 않아요. 파운드 케이크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파운드 케이크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파운드 케이크처럼 섞어버리면 어떤 제품의 컵케이크가 나오냐면 머핀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볼케이노라고 가운데가 이렇게 터지는 현상이 나오죠. 그게 이제 볼케이노 컵케이크라고 또 옛날에 그거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것은 별게 아니라 많이 저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둔덕해지면서 올라오게끔 도움 형태로 올라오게끔 그러면서 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섞는 것이 좋다. 맞죠? 가볍게 매끄럽게 절대 섞지 않는다. 알죠? 그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개 균일하게 짤 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 짤주머니를 밑에 이렇게 돼. 짤주머니 밑에부터 돼가지고 쭉 차오르게끔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컵이 있는데 짤주머니 요 정도 놓고 쭉 이렇게 짜면 저렇게 뭐 쌓이듯이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차오르듯이 짜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좀 이따 영상에서 얘기하겠는데 그 다음에 20개 균일하게 짜시고요. 20개 균일하게 짜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딱딱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하게 짠 다음에 나머지 넣어서 균일하게 딱 맞추는. 그 다음에 170에 175, 25분 굽고 그 색이 다 완성되면 꺼내가지고 적포도주 분당을 섞어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발라서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1, 2분 정도 놔두면은 위가 이제 마릅니다. 풍당이 말라요. 적포도주 풍당이 마르는데 그 풍당이 마르면 이제 꺼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선 뭐 이게 크리밍은 이제 별로 어렵지는 않죠. 크리밍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균일하게 짜는 게 20개를 균일하게 짜는 건 그렇게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마들렌처럼 균일하게 잘 못 짜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위가 볼케이노 컵케이크 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젖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즈 균일하게 잘 발라가지고 잘 마르도록 하셔서 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히 이 마드라 컵케이크와 머핀은 제가 제품 중에서 가장 쉬운 제품인데 이 쉬운 제품으로 떨어질 때가 우리 훈련생들의 데미지가 가장 크더라고요.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떨어지면 왠지 좀 그런데 이 마드라 컵케이크와 초코 머핀으로 떨어지는 훈련생이 가끔 있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눈에는 거의 비슷하게 다 짜는 것 같은데도 떨어지게 되면 그냥 그러니까 감독관님은 이제 전체를 보시는 거고 그리고 쉬운 건데 다 붙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봤으리라 생각을 해요. 세세하게 꼼꼼한 세세하게 해서 약간의 실수가 제가 보기에는 당락을 결정하는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가능한 실수를 적게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능사 수업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작업을 할 때 작업의 진행 방식,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건 기본이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정리 정돈을 잘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랑 해주세요.